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 종상 마지막 번이에요. 예. 자, 임철초 선생님께서는 상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본인이 새로운 이론도 이 상의 종격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도 말씀을 하셨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천수파입니다. 적천수파이면서 임철초 선생의 이론을 확실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심여첨 선생의 자평진전은 가능하면 85개의 자평진전 내에 있는 그 사례 명조를 억풀론을 한번 풀어서 격국론과 억풀론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잠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하고도 평주를 하면서 억풀론으로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평주와 그 번역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건 틀린 거예요. 평주는요, 그 사람, 그 본인의 저 원저자에 대한 이론을 추정을 해서 따르면서 그 이론을 따르면서 써이지 다른 이론을 끌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 평주를 설하고는 평주의 의미가 희석됐다,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설하고 씨하고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좀 감정이 별로 안 좋죠. 네, 적천수 칭의를 지면서 자기가 증주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임철초 선생은 평주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어요. 임철초 선생은 뭐라고 했더라? 잠깐만요. 편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그러고요. 편주와 증주는 뭐냐면 편을 나눠서 주를 다뤘다라는 것인데 유백원이 저했고 원저고요. 유백원이 원저라고 한 것도 잘못했고요. 이 원저는요, 경돌에는 분이 이 원문을 지었죠. 지어서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그리고요, 경돌에는 분이 지었고 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원문을 줄을 단 것이 원주죠. 원저, 원주와 원저의 차이가 있나요? 지금 유백원 원저라고 했어요. 원저라는 것은 저작을 했다는 뜻인데 유백원이가 원문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거 원주, 줄을 달았죠. 그리고 임철초 선생께서 증주를 했고요. 근데 임철초 선생이 편주를 했고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적천수 칭의에서는요. 근데 이 적천수 천미에서는 임철초 증주라고 했어요. 원수산이 찬집을 했고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든 저러든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 원저가 아니에요. 원문은 경돌에는 분이 명나라 때 지었다고 낭설에 나오죠. 아니 어떤 저거에 나오죠. 낭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야기를 전해줘 내려오죠. 작자미상이라고 해도 돼요. 종두진자. 그런데 이렇게 참 이런 좋은 글을 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에서 진짜로 얻은 자는 단지 론종, 종으로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종신에는, 그 따르는 신에는 또한 있다. 길과 흉이 있다. 당연하겠죠. 우리는 지금 명리학은요, 길과 흉을 따지려고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유백원주예요. 제가 유시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적천수 징의에서는 사실은 유백원주가 빠졌어요. 예, 유백원주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예, 징의에서는 없어요.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백원이 줄을 달았다는 거예요. 예, 유시지는 넘어갑니다. 임시주를 하겠습니다.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제대로죠. 자, 종이란, 종상은 불이 한결같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not, be라고 해서 이 t까지 부정을 해요. 오로지 론, 제하는데 재관만이 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관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가 고립하고요. 고립, 무기, 기운이었고요. 사주에서 무생부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뜻이 없으면 만국이 관성이면은 위지종관, 종관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만국이 재성이면 뭐라고 그래요? 종재라고 하겠죠. 종재라고 얘기할 것이니, 만약 일주가 시금, 금이면은 재신이 목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금목하니까요. 생호 출령을 해서 이 금이 출령, 범에 태어나서 우유 또 수의 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태가라고 한다. 뭘 태가라고 할까요? 목이 태가되는 거예요. 목이 태가할 것이니 반긴다. 화로 가는 것, 여름으로 가는 걸 반기고요. 생호하령, 또 여름에 태어났으면, 이 금이요, 여름에 태어났으면 화가 왕에서 설기가 되니, 이건 목까지 가나고 하네요. 희수, 술을 반기면서 그걸 생하는 걸 반기니, 또 생호동령, 목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다목부, 목이 많아서 나무가 뜰 테니, 토로서 배지, 북돋아 주고서 막아주는 거예요. 결국 배지라는 건 술을 막아주고요. 화인한지, 불러서 따뜻하게 하면, 태양으로서 따뜻하게 하면 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시즉, 이와 반대가 되면 반드시 흉할 것이니, 소위 말해서 종신은, 따르는 신은 역시 어떻게 된다? 길과 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히려 종상, 종강, 종기, 종세지리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교하냐면 종재관, 재관에 따르는 것에 비해서 갱난추산, 더욱 추산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무당심찰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사종은 이 사종이 밑에 있습니다. 저서야 소미제, 실리지가 않았어요. 여진입설, 내가 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 시험에서 확실하다 라는 거예요. 비허헌이라, 헛된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종황자는 곧 뭐냐 하면 비겁이 많은 걸 종황자라고 해요. 사주가 개 비겁이에요. 무관살지제, 관살로서 제할 게 없어요. 유인수지생, 또 옆에서 인수의 기운이 또 생겨요. 왕직극이라, 그럼 종기왕신, 그 왕한신을 따르면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대운이겠죠. 비겁이나 인수로 흐르면 또 기라고요. 국중에서 인수가 좀 가벼우면 어떻게 된다? 상시군도 아름답다. 인수가 강하면 안 돼요. 그 이유, 이 상시군이 들어오면 인수가 잡아먹거든요. 관사론죠. 위지범화, 비겁이 왕한데 관사론이 들어오면 비겁과 싸우느라고 원해서 안 좋겠죠. 흉화입지, 흉과 화가 뻔히 서서 다다를 것이다. 우재성, 또한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겁이 왕하니까 군겁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군겁이 상징하니 구사일생, 전쟁터에 열이 나가갖고 아합은 죽고 하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종강자는 무엇인고 하니 인수가 강해서 많아서 종강자예요. 사주 인수가 중중해요. 비겁은 첩첩, 비겁이 좀 있다 이거죠. 일주 당령, 일주가 또 당령을 하겠죠. 그러면 절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1호
한 털끝만큼도 재성과 관살지기가 없으면 말해서 이인동심이다. 이인동심이란 뭐예요? 비겁과 인수만이 기운이 있으니 강지극이라. 강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가순이 순함을 따르는 것이 옳고요. 불가역이라.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순행 비거분으로 가면 기라고요. 인수은 역시 아름다운데 식상운은 요 인수가 조금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많으면 더 안 돼요. 충국 필용. 예, 이거 지금 인수가 강해서 종강이니까 인수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상운은 흉하죠. 예, 그리고 관성운은 그래도 재관운은 재성은 더 안 좋고 관성은 그래도 인성이 강하니까 그럭저럭 받아먹을 만한데 재성은요 뭐가 싸워요? 인수와 재성이 싸우니까 이게 강신을 건드려서 대흉 크게 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기자란 뭐냐? 논하지 말라. 재관인수 식상지류가 논하지 말고 만약 기세가 목화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대원에서 목화운으로 가면 되고요. 기세가 금수에 있으면 행하라. 금수로 가면 되는데 반차적 이와 반대가 되면 필흉 반드시 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세자란 뭐냐? 일주가 무근해요. 재관 식상이 병왕해요. 오늘 사례명저 2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상격이 끝납니다. 다음 강의는 화상이 되겠죠. 붉은 강약 이 3가지가 강약을 나눌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겁인생부가 일주를 도와주는 겁자나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능 종신일거 또 그런데다 재성과 관성이 재관 식상이 고르게 있으면서 하나의 신을 따를 수가 없죠. 그렇게 될 때는 오직 화해지가 화하는 대로 흘러야만 되니 보기를 뭘 보냐? 재관 식상 중에서 어느 것이 도광 그래도 셋 중에 어떤 게 왕한가를 봐서 즉 종왕자 그 왕한 것의 세력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상자가 균정 고르게 된다면 불분강약 이 3가지가 어느 게 더 강하고 약한지를 나눌 수가 없다면 반드시 먼저 재운을 먼저 취해서 그걸 화하라라는 거예요. 왜? 3가지 중에 가운데가 재성이니까요. 관재 식상이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니까요. 인통 식상지기 식상 기운을 잡아당겨서 통하게 해갖고 그 조기재 재관지세로 가면 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관살지차 관살로 가면 그 다음 번이고요. 식상운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비겁과 인수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흉한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질왕 여러 번 시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3가지 기운이 고르게 있어서 종색격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를 용신으로 잡아야 될지를 정하는 방법을 임철조 선생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곧바로 내려갑니다. 335번이에요. 자, 내려갔습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병술, 임진, 계사, 갑인. 이거 목화가 강합니다. 그리고 계수가요, 여기 임진이라고 했지만 진술충원에서 임수의 기운이 수가 날아가죠. 물론 이 병술이 있어서요, 이 기운이 화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인데요, 불용을 합니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중심이 되면서 뭐예요? 목, 화, 토, 3가지가 뭐예요? 세력을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금은 없습니다. 지장간에 요 술 중에 신금만 들었었고 사화에 경금이 들어서 끄집어내서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지만 수만 요 임수만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요 뭘로 흐른다? 목, 화, 토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은 식신이고요. 식신상관, 화는 재성일 것이고요. 토는 관성이다.
식상, 재성, 관성 세 개가 나란히 있어갖고 균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요 금순으로 갈 때는 안 좋았는데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어서 무난히 넘어갔고요. 이 건토는 괜찮다. 관운이니까 요 해운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첫째 선생은 내가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봐라 이 명조가 이렇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명조를 갖다가 샘플로 갖다 놓으십니다. 자, 봅시다. 개수생우 개춘 법렬 그러니까 늦범이라는 소리예요. 진호를 주중에 재관상관이다. 재관상관이 있죠. 관성이 제일 튼튼하죠. 그래서 물론 재성이 먼저 우선이죠. 삼자병왕, 인성, 복 엎드려 있죠.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기,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 효수무군, 효수에서 근이 없다. 이 진토도 날라갔으니까요. 오직 관성당령, 진토 속에 아마 무토가 당령을 한 것 같아요. 비록 종관지세, 비록 관을 따른다는 세력인데 반가운 것은 이 재성이라는 거예요. 화생토 한다. 인통상관지기 이거 보세요. 상관의 기운을 목생화, 화생토로 한다는 뜻이겠죠. 지가고운, 아주 좋은 운이 되죠. 회성, 화국생관. 봅시다. 국을 화국을 이루어서 관을 생하니 운정직사, 벼슬길이 그냥 촥 올라갔어요. 을미에 출사를 하고요. 신용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유, 병정, 개두, 개두가 돼서 그냥 넘어갑니다. 한도 평탄했죠. 무술로는 좋습니다. 사지 관찰. 지 해운에는 방신, 일주를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포기하면 충고 사해하니까 불락 죽었다. 라는 소리, 이게 죽었다는 소리. 물론, 칠 때문에는 요즘 사람들 칠순만 넘기면 잘 살았다고 하죠. 소위 약지극자. 약한 것이 극에 극에 다다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이겨라. 도움은 필요가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참 말씀 잘하고 계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조는 중세격이에요. 이 같은 새로운 이론을 제기한 임실초는 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빼뜨렸네요. 종세란 일주가 뿌리가 없고 사주에 재성관성 식상이 함께 왕하여 강약을 분별할 수가 없으면 또한 비겁인성이 없어서 생암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의 신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할 때 오로지 화해한 것이 있으므로 옳은 것이다. 씀으로써 재성관성 식상 가운데 가장 왕한 것을 용신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쭉 고르게 쓰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성부터 쓰라.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식상을 마지막으로 쓰라라고 하십니다. 참 좋은 풀이십니다. 오랜만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해 보니에요. 이명처럼 화호행이 5.1이에요. 토 2.7, 금 1.1, 수 1.7. 이 금은 1.1인 것은 지장간에만 있는 거예요. 수 1.7을 한 것은 임수와 계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천간에 목 3.3이에요. 그러니까 목화가 얼마예요? 8.4가 되죠. 그래서 수금오행을 용의신으로 하려 하였으나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럴까요? 화오행을 쓰지 말라고 하죠. 수금오행을. 그러면서 종조행은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오행 중 목화오행을 용의신으로 하라고. 토행은 건토가 플러스 안신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술대운도 넘긴 사주죠. 이혼은 넘겼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그래서 해대운에 이게 목을 용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용신으로 하면 저 수가 안 좋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 사주예요. 자, 이건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짧습니다. 얼른 이렇게 설명하고요. 내릴게요. 이건 제격이에요. 격국론으로도 분명히 제격이에요. 축유 긍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투출했겠죠. 축유 긍국을 이루어서요. 신신축유해서 재성이 엄청 강합니다. 병화의 뿌리가 없죠. 이 을목 역시 어디 기댈 데가 없죠. 그러나 수생목, 목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목수를 용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생 축월에 태어나서 임신, 임수를 딱 빨고 앉았죠. 쇠절무연, 전혀 병화에 연기가 나질 않습니다. 축유공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축유만 신심만 없어도 축유 격국론에서 축유만 이루어져도 금이 투출했다라고 해서 제격으로 봅니다. 월간을목 조고목은 메말라서 뿌리가 없죠. 그래서 관성자재해서 상관이 축토가 재성을 만나는 바람에 화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금수지세로 이루어져. 개해운 중에 입반 등가하고요. 신유경신해요. 인성을 제거하고 인성이 거인생관, 인성을 제거하고 관을 생하니 유혈령이 천주목. 저 혈령은 읍사무소에서 군수에서 주목. 이게 주목이면 면사무소에서 군수가 됐네요. 그렇게 되네요. 면장에서 군수가 된 거예요. 환랑풍호라고 했습니다. 벼슬길이 여기가 있었다. 김이 남방조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관 조겁, 상관이 겁제를 도와주니 불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죽었으면 죽었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죠. 이 명제도 역시 종색교육이에요. 청간으로 시간의 병화, 일간의 병화, 월간의 을목과 병병을로 구성되어 지지로 시지의 신금과 일지의 신금과 월간의 축토, 연지의 유금, 신신축유로 이루어지면서 또 연간의 기수까지 투출해서 금수가 강하죠. 임실조 선생은 병화, 일주가 이 강한 세력을 따라야 한다는 종색격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또 프로그램에서 개수를 측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엄청 강합니다. 금이 7.6, 수 3.8, 금수가 강하죠. 금체 목화용조에서 목화오행은 불영하고요. 다시 종조행을 중심으로 토금수오행 중 금수오행이 용시되었다. 역시 철저님의 설명대로 종색격이다. 재평정 격국론에선 식신격이나 연주의 일군과 축유 반국을 이루어서요. 이게 식신이 아니죠. 상관격이죠. 상관격이 바꾸겠습니다. 상관격이 제격으로 바뀐 겁니다. 끝내놓고 바꾸겠습니다. 칠 번인가요? 6번이네요. 네.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끝납니다. 6대5, 53세면 끝이 나네요. 너무 일찍 끝나는 사주입니다. 철조 선생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난다고 하는 게 참 저도 버릇이 돼서 다음은 화상이 됩니다. 상이 화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어프론을 적천수를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쓴 책에 대해서 선전을 하겠습니다. 축약 적천수 천리 용신 분석해서 102개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2권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을 했어요. 지금 기운이 좀 없는데요. 그래도 참 일찍이 제가 암을 발견을 했어요. 물론 꾸준히 남자의 이제 특이병이죠. 여자한테 없는 병이죠.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한 3주 됐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린 것은 미리 제가 녹화를 해놨던 거고요.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3주 됐습니다. 정확하게. 2주를 이제 들어놓은 1주 후에 실밥을 먹고요. 1주간 이제 집에 쉬었고요. 지금 3주차 돼서 이제 나오는데요.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물론 이제 1기니까 떼어내면 끝나고 항암 주사는 안 받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꾸준히 전립선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에서 암으로 변하니까 그냥 그대로 수술을 했죠. 남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75인데 저는 69살서부터 그러니까 5, 6년 전서부터 이 전립선에 대해서 쭉 비뇨기과 가서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고요. 매 2달에 한 번씩 약을 타다 먹었어요. 올 2월 달에 좀 이상이 있다. 너 큰 병원으로 가라. 라고 지역 마포경찰서 로타리에서 비뇨기과 의사가 추천을 해주길래 강북 삼성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주 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직도 속된 표현으로 기적인 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